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성석재 작가의 소설 투명인간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도 중요하겠죠. 물론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자기보다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진짜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 이야기. 전쟁, 분단, 산업화 사회에서 남을 위해서 살았던 만수. 성석재 투명인간 해석. 이 작품은 볼품없는 외모에 허약하게 태어나 말도 늦고 이해력도 떨어지지만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갔던 주인공 김만수의 삶을 담았습니다. 외모나 능력 모두 변변찮고 존재감 또한 없는 김만수라는 주인공을 통해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왔던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김동환에 소개된 내용 인용합니다. 투명인간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거나 꿈꾸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제목으로 삼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도 꽤 있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장편 소설 투명인간은 현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신용불량자였고 그때 은행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투명인간이었다. 사실 돈 모아서 부자가 될 게 아니고 남들한테 자랑할 게 아니면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투명인간이 되면 어차피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옷 자랑, 돈 자랑, 피부 좋다 자랑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듯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투명인간을 현대사의 비극적인 인간상 중 하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김만수는 사회는 물론 가족 내에서도 그 존재가 미미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이타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자신보다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온 그와 가족들의 삶의 이력은 우리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운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해학과 풍자의 기법으로 그려낸 소설이 투명인간입니다. 소외되고 연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을 통해 투명인간이 아닌 반인간으로 되살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만수는 볼품없는 외모에 허약하게 태어나 다소 모자란 구석이 있지만 세상 순박한 인물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해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과 분단, 한국 근대화 과정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진 여정을 살아가는 3대의 이야기를 김만수의 삶을 중심으로 다룬 소설입니다. 여러 인물이 1인칭 서술자로 번갈아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사파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전개 방식을 통해 특정한 사건에 무게를 두지 않고 총체적으로 상황을 전달하며 사건이 전개됩니다. 김만수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거쳐온 분단 이후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그려집니다.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결국 뚜렷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이 되고 마는 김만수의 비극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 김만수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체 줄거리입니다.
김만수의 조은은 일제의 억압을 피해 산골 깊은 곳에 숨어 살고, 김만수의 부친은 지식인이었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공부 대신 농사일에 전념하여 6남매를 낳고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인 백수는 똑똑하여 서울대에 입학하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병사합니다. 백수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가족과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될 둘째 아들인 만수는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큰딸인 금이는 구로공단에 취직하기 위해 가출합니다. 대학생이 된 셋째 아들 석수는 동아리에 참여했다가 수사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들의 수하가 됩니다. 요즘 뭐 경찰 높은 사람 중에 이런 분 한 분 있죠. 서울 생활 도중 연탄가스 사고로 인해 똑똑하던 둘째 딸은 바보가 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한 만수는 바보가 된 둘째 누나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다, 그죠? 또한 만수는 종적을 갖춘 석수의 아들을 맡아 키우고, 막내 여동생의 결혼자금과 살림집을 마련해주고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자 만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게 되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만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 빚을 갚다가 투명 인간이 됩니다. 남을 너무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 제목의 의미와 인물 정리. 제가 이렇게 자세히 정리하는 것은 본문은 전부 다 강의에 포함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정리가 될 겁니다. 투명 인간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경제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변부적 삶을 강요하던 인물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분투하며 살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내면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 이익을 위한 가면을 쓰지 않은 인간형,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가면 없이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직한 인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방송에 나서 떠드는 사람들, 뭐 권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반대가 되죠. 근데 우리 대부분 서민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런 서민들이 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물입니다. 조부 김용식, 부잣집 3대 독자로 태어나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제목으로 잡혀갔다 풀려난 후 집안이 몰락하자 야반 도주해 아들 충현과 가족을 이끌고 인적 드문 산골 계엄리에서 삽니다. 부친 김충현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결국 계엄리에 숨에 살 수밖에 없게 된 아버지의 삶에 반감을 갖고 공부를 멀리하고 농사에 전념하여 살아갑니다. 백수, 장남인데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 서울대에 갔지만 베트남 전쟁에 지원하여 참전하였다가 병사합니다. 금이 첫째 딸입니다. 백수가 죽은 후에 서울로 와서 공장에서 번 돈으로 동생들을 보살피다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맹이 대신 고압 산소 치료 탱크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살아납니다. 살아났죠? 맹이는 뭐 어렵겠죠. 맹이는 둘째 딸인데요. 백수가 죽은 후에 서울로 와서 공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병원으로 갔지만 하나밖에 없는 고압 산소 치료 탱크에 언니 금이가 먼저 치료받게 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바보처럼 살게 됩니다. 만수 둘째 아들입니다. 허약하게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악착으로 농사일을 배워 일을 잘합니다. 백수가 죽은 후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형제들과 석수가 버린 자식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결국 투명 인간이 됩니다. 자, 석수는 막내 아들인데요. 욕심이 많고 악착 같은 성격으로 대학에 들어가지만 공장 운동에 참여했다가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수사기관의 앞잡이가 됩니다. 이런 프락치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오키는 막내딸인데요. 백수가 죽은 후 오빠, 언니들을 따라 서울에 와서 살게 되고요. 만수의 도움으로 식당을 차려 잘 살아갑니다. 만수가 참 많은 일을 했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만수의 조부는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개헌리에 숨어 살게 되고 만수와 부친은 힘들게 농사지으며 살아갑니다. 만수의 형인 백수는 대학에 진학하고 돈을 벌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해설에는 빼겠습니다. 물론 블로그 내용이나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파일에도 있고요. 자, 뒷부분 내용만 하고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만수는 항상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 보이지만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점차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동료들의 불행은 계속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만수는 더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투명인간처럼 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편 소설 사회 소설입니다. 자, 현실 비판적이고 해학적 풍자적입니다. 요즘은 솔직히 이런 문제 나오는 건 없죠.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직하게 살아온 인물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배경은 시간은 1970년대 초반 4월 초, 공간 문희읍입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좀 특별합니다.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각 서술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냅니다. 구체적 지명과 사회적,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사실감을 높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해악성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 심리나 상황을 보여주고요. 뭘 하나의 반복적 사용으로 안타까움, 허망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활동하기는 여러분들 뒷부분의 내용들 따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보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